230페이지 보면 주택조합이라고 나오죠. 얘를 공부를 할 때 보세요. 다수 구성원이 사업계 승인받아 자 주택을 뭐 하거나 마련하거나 내 집 마련,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이 셋 중에 하나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서울, 인천,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들끼리 내 집 마련하려고 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돈을 내고 그리고 지을 예정지 땅을 사서 시공사 선정해서 아파트 직접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자 경기도의 부천산 예전에는 서울특별시에 사는 사람만 서울시 관내 지역조합은 될 수 있었어요. 서울의 사람은 경기도에 있는 부천의 지역조합은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사고 나고 인기가 없고 막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개정을 해서 서울에 사는 사람도 인천 사람도 경기도 사는 사람도 같은 지역조합은 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재미난 일이 벌어지냐면 구로구에 있죠. 구로구 온수동에 지역조합을 만드는데 경기도 연천군 사람도 조합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총회 소집할 때 이 조합원들이 잘 모일까? 그래서 골치 아픈 일이 더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많이 사고도 많이 나고. 여기 같은 주소 된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려고 만든 게 지역. 같은 직장을 근무하는 사람이 직장. 그럼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고? 지역. 이 두 놈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15년 경과된 거 있죠. 리모델링 하려고 만든 조합. 그래서 주택조합, 얘는 제가 넘어가니까 책하고. 자, 주택조합은 꼭 교과 칠판에 써야 돼요. 주택조합 나오면 주택조합의 구분, 종류. 몇 가지요? 자,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직장이 있고, 리모델링. 자꾸 떠들어야 되죠. 그럼요. 입에 익숙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 공부할 때 시험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개는 내 집을 마련하려고. 그럼 여기 조합원 되려면 집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어야지. 근데 법적으로 85 이하 한 채 가져도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 세법 시스템이 몇 년 전부터 2주택, 3주택 가진 사람도 중과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은 가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무주택자가 가입하겠죠. 그럼 무주택자가 집 없는 사람이 가입하니까 가입할 때 내는 돈이 한 4천만 원 돼요. 그리고 자 시기를 정해놓고 8천만 원 돈을 내야 거기 때 땅을 사고 시공사 선정가 아파트 지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납입할 건데? 집이 있어야 대출을 받아서 낼 텐데, 그죠? 그런 거는 자세히 얘기 안 하고 모르거든, 잘. 그래서 신문 광고 보면 주변 아파트 시세 70%에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라고 막 과장 광고를 해요. 그 하나같이 맨 밑에 보면 무슨 지역주택조합, 오류동 무슨 지역주택조합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두 가지 명심하셔야 돼요. 원래 집이 없는 사람이 가입하겠죠? 그리고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원을 위한 집을 건설할까 안 할까? 해야 되지. 집을 건설해야 되지. 얘는 집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공동주택 15년 이상 묵은 걸 가진 사람이지. 얘는 건설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따라서 이 두 개의 조합을 만들려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게 입증이 돼야 조합 만들 수 있다는 걸. 얘는 땅 그런 거 필요 없잖아. 벌써 있잖아, 지금.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은 달리, 두 놈하고 얘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교과서를 보면 230페이지 박스 밑에 가로 2번에 조합 설립의 1, 설립의 인가의 기억부해요. 주택조합 설립, 인가 줄치고, 설립 인가 받으라는 얘기죠. 한 장을 넘기고, 저기 233페이지를 가보면 중간에 동그라미 2번에 설립 신고가 있어요. 이번 시험에 100% 나옵니다. 자, 조합을 설립을 할 때, 자, 설립 인가 받으세요. 자, 신고하면 조합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잡아놓고. 다시 230페이지로 와보면, 자, 다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자, 시군구청장 찾아가서 세종시 제주도는 기본이니까 자, 시장운수구청장 찾아가서 뭘 받으라고요? 인가.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만들어진 조합을 해산할 때도 똑같이 인가받은. 자, 누구 찾아가래요? 시장 운수 구청장. 찾아가서 조합 설립 인가. 이 세 놈 다 조합 설립 인가. 자, 해산 변경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지역 직장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거니까 집을 건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짓는다는 한승 깔려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땅을 확보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815라고 하는 거. 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해놓고, 자, 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하라. 그 다음에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하라고 돼 있죠. 815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자, 소유권을 15%라는 것은 15% 이상의 예정지의 지주가 직접 참여하든 아니면 추진해서 15% 이상을 매입을 하든 해야 돼요. 그리고 전체 땅의 80%의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와라는 얘기예요. 지을 예정지에. 그래서 815. 그 다음에 리모델 조합을 만들 때는 저런 땅 저런 거 필요 없잖아요. 지금 있는 아파트니까 구분 소유자 동의 얻어야 되겠지. 그죠? 공동주택을 리모델 하니까. 그래서 리모델 조합 만들 때는 한 동만 리모델 할 수도 있다 그랬죠. 동만 리모델 할 때는 그 동 구분 소유자 얼마 동의? 3분의 2. 단지 전체를 할 수도 있죠. 전체 구분 소유자 3분의 2와 동별 과반수 결의. 옛날로 치면 결의, 지금은 동의. 그러면 자, 리모델링 조합 만들 때 하고 지역 직장하고, 자, 지역 직장 조합 설립 인가 받는다. 그러면 얘들은 조합원들을 위한 집을 지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얘들은 조합 설립 인가 받고 2년 내 조합원들을 위한 집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세요라고 돼 있고, 리모델링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죠. 그러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이란 말씀 안 되지. 집을 짓는 게 아니니까. 2년 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는 80% 도장 받았습니다. 15% 소유권 취득했네요. 라고 입증해야 되겠지. 근데 얘는 그게 필요 없지. 따라서 리모델 조합 만들 때는 한 개 동만 하랍니다. 구분 소유자 얼마 동의? 3분의 2. 단지 전체 할까요? 동별은 과반수. 재건축하고 똑같죠? 완전 철거하는 게 재건축이고, 그 왜 수직 증축하고 뭐 늘리는 거잖아요, 지금. 자, 전체를 할 때는 동별은 과반수, 전체는 3분의 2. 자, 재건축은 지난주에 동별 과반수, 전체 세대수의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 그죠? 재건축은 4분의 3, 4분의 3. 단지가 아닌 곳이 포함되면 4분의 3, 3분의 2. 재개발은 뒤에서부터 1, 2, 3, 4. 그러니까 리모델은 다행히 이런 세세한 숫자는 물어보고 틀리게 내지는 않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 이 두 개는 조합원을 위한 집을 건설해야 되지. 그러니까 집을 땅이 있다라는 걸 입증하라는 얘기고, 얘는 집을 지을 땅이 필요 없지. 지어진 상태니까 구분 소유자 동의 받는다는 것. 요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서류 제출하세요 하고, 자, 여기서 그 231페이지에 하단에 박스 하나 큰 거 있죠? 지금 이게 조합 설립할 때 내는 서류입니다. 뭐 서류까지 막 물어보고 막, 야, 그거는 험한 문제지, 사실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용은 지역 직장이잖아, 두 놈.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리모델이잖아. 그 차이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지역 직장은 물론 이건 공통이고, 자, 땅 확보했네요. 들어가야 되잖아. 80%, 15%. 근데 리모델은 그게 필요 없지. 그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리모델 조합 만들 때 내는 서류 물어본 건데 얘가 답이었어요. 말이 안 되지. 진짜 이해 가요? 너무 평화로운 표정도 또 못 믿어. 자, 지어진 지 15년 경과한 아파트 공동주택을 리모델 하잖아요. 그 리모델 하려면 조합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 땅 확보했네요 라는 게 필요 없지. 그 땅 위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 땅 가지고 있잖아요. 리모델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 동의를 받는 게 추가돼야지. 그죠? 별거 아니잖아. 그 대신에 대수선만 수리만 할 때는 몇 년 지났다고? 10년. 증축을 할 때는 15년 지났다는 걸 입증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시험용은 아니니까. 그 다음 우리가 한 장 넘어가 보면
어딜 보냐면은 232페이지에 맨 위에 박스 바로 밑에 인가 필증 교부라고 있나요? 요거는 시험용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할 때 좀 알아놓으면 이렇게 들어놓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거. 이 주택조합이 워낙 입법적으로 미비가 돼가지고 사고가 너무너무 났던 거예요. 참 이게 작년도에 많이 바꿨어요. 자, 보세요. 시군구청장은 조합 설립 변경했다고 인가했을 때는 조합 설립 인가 대장이라는 걸 만들게 돼 있어요, 이제. 구청에. 그리고 인가 필증을 발급합니다. 이 조합 설립 정상적으로 받았다는 필증이 없으면 조합 사무실에 사기꾼 집단이에요. 또 보세요. 시군구청장은 해산할 수 있잖아요. 그랬다 그러면 인가 필증은 뭐 하라고? 회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시험용이 아니고 인터넷 보세요. 요런 명칭, 사무소 소리 이런 것들을 다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하게끔 만들었다니까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천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부처별로 다 들으니까 예를 들어 영등포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확인해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총의견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부분에 설립 신고 있나요? 이건 시험에 참 잘 나오지. 거기 기억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줄치고 직장주택조합을 동그라미 하고 그 지난달에 동그라미 한 사람들은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왜 가만히 있어요? 발짝 끼고? 그 연필로라도 다른 펜으로도 또 하세요. 뭐 뻘겋게 칠했다고 그것이 나 머릿속에 지가 알아서 기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시군구에 가서 뭐 하래요? 신고한 사항을 변경 동그라미, 신고한 조합을 해산 동그라미 할 때도 또한 같다. 여러분, 자, 허리 한번 딱 펴고 공인만장하신 미래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합격해가지고 우리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우리 선배 공인중개사라고 버스 타고 같이 어디 여행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중개업자 못 가거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명 넘게 많으면 막 버스 들여가고 막 쭉 사진 다 있잖아요, 지게.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10년 전에 합격한 사람 뭐 20년 다 오니까. 기수별로 다 오거든요. 오면 막 제일 좋았던 게 막 술만 먹는 게 아니에요. 뭐 10년, 20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현업한 사람들 오니까 갈 때 한 3시간 걸리면 뭐 저 군산, 고군산, 열도도 가보고 온 데 다 가봤거든요. 강원도도 가보고 말이지. 가는 동안에 자기가 했던 경험을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거 되게 큰 거 그거 되더라고. 그러니까 좀 늦게 합격해서 뭐 한 1, 2년밖에 안 된 사람 그 사람은 따로 물어보기도 하고 가서 밥 먹으면서 자기가 이제 중개업을 하다가 이런 사고가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경우를 큰 돈으로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들끼리 다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 모임이. 그리고 명함 다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수별로 한두 명만 알아놓으면요. 금방 인맥 늘리거든요. 누구 통하면 다 연결되고. 그게 참 좋아요. 그래서 꼭 합격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자격증 없으면 안 끼워줘요. 자격증 다 확인해야 올 때 버스 탈 때. 네. 명찰 다 달고 가거든. 나는 물론 가야 되고. 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자격증 공부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 들어요. 자, 지역 직장 리모델 3개가 있죠.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인가받아요? 신고해요? 지역 직장 리모델을 다 설립 인가받아야지. 인가받는다니까. 그거는 뭐냐면 요거는 신고하는 거 있죠. 직장이라도 뭐를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만들 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 빼면 틀려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까 새놈 다 설립인가 봤잖아요. 그런데 신고하는 것은 직장이라도 뭘 받을 때만. 그렇지.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만 신고 대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신고서 제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줄치라고 한 거예요. 그 줄치는 거 대답은 틀리잖아요. 이 몸에 이 나쁜 내가 또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국민주택을 받을 목적이라면
직장조합 만들 때 인가 안 받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그러면 아까 이 두 개 조합 만들 때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한 채 가져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직장 중에서도 국민주택을 받는 경우 있잖아요. 이건 완전히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어요. 왜? 국민주택은 집 있는 사람한테 안 주거든요.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하거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제가 체크를 하는 그 각도가 객관식 용어로 해주는 거예요, 항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신고한 내용 변경하거나 해산활동 갔다 신고 필증 또 주라고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기 233페이지 하단에 조합원의 구성이란 말 나오죠. 잘 보셔야 되는 게 리모델은 제외하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언제부터? 설립인가. 자, 여러분요. 이 두 놈 설립인가 받았죠. 그리고 이따 나옵니다만 2년 내에 조합원을 위한 집을 짓는다가 들어가야 돼. 여러분 저 집을 지을 때 주택을 지을 때 30세대 이상을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30세대 미만 29세대 이하는 건축 허가를 받는 거예요. 법이 달라져요. 역광역 앞에 29세대 이하의 빌라를 짓고 싶잖아요.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는 거예요. 건축법이에요. 근데 한 150세대짜리 빌라 짓고 싶죠? 그러면 주택법 적용을 받아. 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2년 내 조합원을 위한 집을 짓겠다라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되거든. 자, 사업계획 승인은 건축 허가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공사 착수하겠죠. 자, 500세대 짓는다라고 사업계획 승인 떨어져서 몇 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될 것 같아요? 2년. 그렇지 뭐 그게 뭐 다 뭐 그게 뭐 내가 뭔 기대를 하겠어요. 자, 247페이지에 체크 됐을란가 한번 보려고요. 247페이지 하단에 공사 착수라고 있죠. 사업계획 승인 나와가지고 착수의 하단 박스에 기억에 몇 년? 5년. 247페이지 맨 하단에 박스에 기억인데 뭐 1년이요? 몇 년? 5년. 그 박스 위에 몇 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1년. 그 5년 동그라미 됐어 안 됐어요? 아예 11월 달부터 들으신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 속이지 말고.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날개 쪽에 600세대는 동그라미 됐나요? 왜 600세대만 했을까? 에이, 어때 여러분들 내가 PPT를 다 했겠지. 일일이 동그라미 해라 말하는데 PPT 다 했겠지. 600세대 동그라미가 뭐 다 이유가 있구만. 600세대 동그라미 했지요? 네. 600세대 이상 지을 때는 공구별로 A 공구, B 공구 나눠서 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은 왼쪽 페이지에 사업계획 승인에 60일 내에도 동그라미 돼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정상으로 동그라미 친 사람들,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게 다 기억을 못 한다니까. 날짜 안만 해봐야. 자, 다시. 사업계획, 제가 잘못해. 신문에 지역조합은 모집한다고 광고 나오거든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지역주택조합 광고를 보고 가입을 했어요. 자,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요건 다 갖춰야 되니까 이것도 시간 많이 걸리겠지.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면 조합 만들었죠, 이제. 2년 내 조합원을 위한 집 짓게 해주세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돼.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가서 승인이 떨어지단 말이야. 500세대 지어 좋아. 그럼 몇 년 내 착수해야 돼? 5년. 아우, 야, 5년. 뭐, 바빠서 막 1년 연장, 문화재도 나오고 그러면 문화재 발굴까지 해야 되니까 더 걸리겠지. 자, 그럼 5년. 아우, 이게 2년. 그러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공딱 다 지었잖아. 자, 들어가서 살으려면 사용? 검사를 더 받아야 돼요. 사용검사. 이런 표현을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라는 표현을 모르면 봐봐봐요. 주택조합원 설립 인가를 받는 날부터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다 지어서 사용 검사를 받는 날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세요. 승인 때리고 공사하세요. 공사 기간은 또 2, 3년 걸리겠지. 이거 해도 10년이에요. 10년.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려. 그러니까 지역조합 설립을 하고 난 다음에 15년 내에 정상적으로 딱 해서 입주하는 게 전국에 25%도 안 된다는 거야.
다 때려치고 땡깽반 치고 죽어버리고 막 소송하고 도망가고 막 칼부림 나고 막 교도소 가 있고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사실만 알아도 나 같으면 지역조합 가입 안 하지. 그 피눈물 나게 돈 만들어서 한 2억 냈는데 도망가 버리고 해산해 버리면 어떡하려고. 조합 설립인가 떨어졌다 해도 조합 이름으로 2년 내에 사업계 승인 받아야 될 거 아니요. 승인 떨어져도 5년 내에 착수한다고 그랬잖아 지금. 착수는 천천히 하지. 지는데 몇 년 걸리지. 다 지어서 사용 검사 받는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사용 검사 다 지었다는 얘기지. 받는 날까지 요 요건 갖춰야 돼. 그래서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구성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300세대 지을 땅이면 150명 이상 확보하라는 얘기지. 뭐 이때도 임대주택으로 공간 세대수는 제외한다. 300세대 지을 땅인데 임대주택 100세대 지을 거야. 뺀 200세대 50%라는 얘기거든. 최소 몇 명 이상 해야 된다. 20명 이상. 이걸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언제부터? 자, 조합 설립 인가를 3월을 내받았으면 이때부터 다 지어서 뭐 할 때까지 사용검사. 자, 그러니까 여기 리모델은 해당하고 안 하고 뭐지? 리모델은 집을 짓는 게 아니니까 해당하지 않는다. 리모델 포함하고 이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 드디어 나오는데 우리 교과서를 보면 234페이지 보면 이제 요 지역 조합원 되려면 직장 조합원 되려면 리모델 조합원 되려면 요건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요건을 뭐 모의고사 같은 데 물어볼 때는 지역주택조합 우리 실무도 사실 직장 조합은 실무할 일이 없죠. 부천시 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집 없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조합 만들어서 조그만 땅 사서 집을 직접 짓는다. 사실 힘들거든. 그게 다 일반 아파트 분양 받아버리지 못하려고 그렇게 해요. 이론은 그래요. 그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장 조합을 만들어서 직접 집을 짓겠다.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차라리 일반 분양 받아버리지. 그래서 얘는 거의 시험에는 거의 말이 안 되고 주로 시험을 낸다 하더라도 지역 쪽에서 내는 거예요. 지역 조합원 되려면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하는데 여기 갖추란 얘기지. 그런데 만약에 기존 조합원이 가입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조합원이었어.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 지위를 상속을 내가 받아. 나도 그러면 여기에 해당해야 돼요? 상속을 받아 조합원 지위 승계할 때는 이런 요건 필요 없지. 당연한 일이지. 자, 원래 조합원 되려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해. 부터 자, 가로 건너뛰고 당해 주택조합의 입주 가능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있지 않거나 아는 세대주거나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중에 한 명에 한정하여 얼마 이하? 85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자, 지역조합은 되려면 자, 언제부터 조합 설립인가? 입으로 떠들으셔야 돼요. 신청일부터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입주 가능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얼마 이하? 85 이하 한 채 정도는 가져도 괜찮고 세대원 중에 한 사람에 한해서 두 사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6개월 이상 거주, 그러니까 지역이지. 몇 개월 이상? 6개월. 그리고 그 조합원 되려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원이거나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돼요. 마누라가 무슨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다. 난 여기 지역조합원 가입한다. 안 돼, 이거는. 그 다음에, 직장도 뭐 똑같이 뭐, 여러분 직장조합원 되려면 85 이하 한 채 가져도 되죠? 되지, 뭘 안 돼. 왜 그러셔요? 네, 불안하네. 부동산 하시겠어요. 버스 못 타겠는데. 버스 타려면 자격증 들고 목이 메고 가요. 자, 직장이죠, 직장. 위 기역의 A에 해당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위 기역의 A에 해당한 자. 그러니까 없거나 85 이하 한 채 가져도 된다는 얘기지. 그죠? 85 이하 한 채 가져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찝찝한 표정은 아까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하잖아요. 그거 가입할 때는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지. 그죠?
이 멍, 불멍, 칠멍이래, 칠멍. 칠판 앞에 멍 때린 거. 칠멍 있죠, 칠멍. 이 상태가 지금 전기 고문을 해야 될란가? 자, 여러분, 직장 조합원을 가입하고 싶어. 그럼 나는 집이 없어도 되고 85 이하 한 채 가져도 되죠? 그렇지. 그런데 아까 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원 신고하잖아. 그 조합에 가입할 때는 85 이하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국민주택은 무주택자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같은 국가지자체 법인이 건물을 해야지. 중복된 지위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 리모델이야 뭐 공동주택을 뭐 한 놈이요. 소유자한테 뭘 이렇게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자격 확인 이런 거면 시험용은 아니니까. 자, 겁나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 235페이지에 맨 위에 박스 밑에 6번의 동그라미 기억이 있지요? 지역 직장 두 놈은 조합 설립, 인가받은 후에는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부터요? 아니야. 설립 인가라고 좀 해주세요. 인가가 한두 개래야지. 우리 공법에 보면 인가가 한두 개입니까? 진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3월 5일 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지요? 이때부터 교체나 신규 가입 안 된다는 얘기지. 사업계획 승인 받은 후부터 안 된다 이렇게 된다니까.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부터는. 그런데 예외가 있겠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를 한다 해가지고 뭐 추가 모집 승인 받은 건 당연한 일이고 조합원이 뭐 해버린겨? 사망으로 인한 결혼 생기면 저 조합원이 일부 죽어버리잖아요. 건설 예정 세대 수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사망했는데 아까 300세대 지을 땅이면 조합원은 150명 이상 확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300세대 지을 땅이고 조합원은 200명 확보한 거야. 그중에 20명, 10%가 버스 타고 가다가 조합원 죽어버린 거예요. 추가 모집할 수 있어 없어요? 사망을 했더라도 남은 사람이 예정 세대에서 50% 이상 돼요. 그러면 추가 모집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 거 없잖아, 여기에. 아무 말 없는데 왜 마음대로 얘기해요? 그것은 조합원이 탈퇴를 했지. 그래서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에서 50% 미만이 되면 모자란 만큼 추가 모집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50% 미만 이런 말 자체가 없잖아. 그러면 300세대 지을 땅이고 200명 확보했는데, 그죠? 그 중에 20명이 죽어버렸어. 그래도 50% 넘잖아, 죽어도. 추가 모집할 수 있어 없어요? 된다고! 50% 관계없다고, 저거는.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 어느 때가 딱 있어요, 때가. 요 고비, 깔딱고기라는 게 있잖아요. 요 고비가 딱 되면 그때 단체로 반응도 없고 있잖아요. 자, 죽여라. 그냥 우리를 차라리 죽여라. 그런 듯한 그런 거. 자, 그러면 하나 더. 조합원이 사망했을 때는 50% 관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조합원이 탈퇴를 했다고. 그랬을 때는 막 모집하는 게 아니야. 탈퇴했더라도 남은 사람이 예정 세대 50% 이상이 되면 모집 못해.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 수 얼마 미만? 그러면 추가 모집할 수 있다고. 그러면 300세대 지을 땅이고 200명을 확보했잖아요. 그 20명이 탈퇴했어. 이만큼 추가 모집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지, 그것은. 자, 300세대 지을 땅인데 조합원이 150명이야. 그중에 20명 탈퇴했어. 그래 탈퇴만큼 20명 추가 모집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50% 채워야 되니까. 또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예정 세대수가 변경됐단 말 나오죠. 보세요. 한참 걸리잖아. 용적률이 늘어난 거야, 그 사이에. 300세대 지을 땅이 150명 확보했는데 500세대 지을 수 있게 된 거야. 이 상태가 좀 모자라지? 250명 돼야 되니까.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두 개만 50% 미만이라는 게 들어갔다니까? 전산 조회했더니 무자격자야. 잘라버리고 추가 모집하지. 자, 사망으로 인한 결혼이 생겼을 때는 50% 안 돼도 추가 모집할 수 있죠? 오케이. 아까 이렇게 하지 그랬어요. 그건 덜 힘들지, 서로 간에. 이미지도 안 나빠지고, 성질도 안 나빠지고, 그렇죠? 서로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꼭 한 4번 얘기해야
그때 마지못해 정답을 얘기하는, 원래 붙인 사람도 안 그랬는데 여러분들 또 독특한 기술도 처음 보네. 그다음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디귿 리얼 있지요. 디귿 이부터 그쪽 자 밑에가 7번까지 막 다 중요한 거네. 자, 다시. 원래 지역 직장은 언제부터 교체 신규 가입 안 된다? 그렇지. 조합 설립 인가 다 받으면 안 되는데 사망 등의 뭐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추가 모집 되잖아. 추가 모집할 때 그 사람이 조합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확인하는 기준일을 정해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추가 모집 주문할 때 자격 됐는지 판단하려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 만약에 3월 3일 날 인가 신청했고 3월 5일 날 인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인가 신청할 요날 기준으로 전산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날 잡아줘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추가 모집과 승인, 추가 모집 또한 주택조합. 자, 조합 모집 설립 인가 받고 중간에 변경된 거잖아 지금. 변경 인가 신청을 언제까지 하라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표현들을 연습 안 하고 어떡할 거야?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이름으로 사업계획 승인 다 지었지. 사용 검사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조합원은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탈퇴해서 하려고 도망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탈퇴를 했으면 낸 돈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제명됐더라도 돈 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사업계획 승인 나오죠? 주택조합은 자 설립인가 받고 몇 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데 가로치고 리모델은 2년 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되지. 몇 년 내? 2년 내. 그리고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해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원 가입하려고 하는 거요. 300세대 지었잖아요. 조합원 200명이면 조합원한테 우선 공급하고 100세대 남는 걸 일반 분양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비싸게.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당연히 져야지. 이런 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보세요. 주택조합하고 건설회사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집 짓기로 해놓고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 아니고 자신의 귀책 사유로 사업 추진 불가능하게 됐다. 지연됐다. 조합원에게 손해가 했다.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지. 그럼 귀책 사유인데.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취소인데 여러분들 보면 236페이지에 중간쯤에 조만한 앙정마전 박스 하나 있죠. 그래. 앙정마전 이러니까 막 찾아보네요. 그 위에 니은 보세요. 시군구청장은 주택조합이나 조합 구성원이 다음에 해당하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잠깐 이거 또 하나 더. 우리 주택법이죠, 지금. 주택법에서 두 개요.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 두 개인데 둘 다 임의적 사항이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고 시험 낸 적이 있거든.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거짓 부정하게 설립인가 받았거나 각종 명령 처분을 위반했잖아요. 그러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땡.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밑에 주택조합의 발기인 임원의 결격사유란 말 또 나오죠? 마지막 결격사유야. 아까 등록사업자 결격사유가 있었죠? 그 유명한 어리버리 삼총사 일당들을 또 갖다 놓고 앉혀놨는데 여러분 결격사유 이건 안 물어봐요. 저 앞에서 묻지 뭐들라 뒤에서 물어봐.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안 물어보면 결격사유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중에 우리 하나만 알게 미엄 있죠?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죠. 선고유예는 선고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죄인데 그 선고할 만큼의 죄가 될 범죄행위는 하긴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모든 통틀어서 결격사유 중에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만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는 거. 어디에도 예는 없어요. 중개사법이 뭐고. 선고유예는 일단 무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오른쪽 페이지에 가로 4번에 조합원의 모집 신고 있죠? 아까 조합 모집하려면 설립인가 하려면 조합 모집해야지. 간단하게 볼게요. 지역 직장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 모집할 때는 자 해당 주택 건설대지 얼마 이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사인권 확보하여 시군구에 자 뭐하고 모집 신고하고 공개 모집으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야 돼요.
이 조문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일간신문에 어디 무슨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한다고 광고가 막 건물 터진 거예요. 그전에 이런 거 없었거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위일에도 불구하고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의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추문한다든가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한단 말 나왔죠. 이럴 때 신고하고 안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잠깐만.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겠다라고 시군구에 가서 신고하고 모집하라는 얘기잖아요. 모집한다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고하려면 집을 지을 땅의 50% 이상의 지주들의 도장 받아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고했고 조합원 모집했잖아. 최종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80%, 소유권은 15%. 조합원 모집한다고 구청에 신고할 때는 50%,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는 80%, 소유권 15%.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장을 넘겨보면 23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7번에 줄치지 말고 시험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거라고 그랬죠. 이 경우는 가입 계약서란 말 나오죠.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모집 주체는 하고 가입 신청자는 다음 포함된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돼 있죠. 뭐 해가지고 자격 기준 돈 얼마 낸다, 사인권 얼마 받고 소유권 이걸 계약서 써요. 그리고 박스 밑에 재밌는 거 나와. 8번. 모집 주체는 위 7의 가입 계약서를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뭐 하라고? 그럼 이 조합 가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고 총기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집이 없는, 총기가 나처럼 별로 없는, 어제일도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조합 가입한 사람 앉혀놓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설명 한참, 저 자격은요, 이렇게 되고요. 돈은 얼마를 내야 되고, 언제까지 얼마 내야 되고, 쫙 이렇게 해요. 알아들으셨나요? 하니까, 뭐라? 이렇게. 종일 알아요. 그 또 뭐가 나오냐면, 또 이해했음을 조합가입 신청자 이해했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가지고 가입 신청한 사람을 교부하고 복사해가지고 몇 년간 보관해? 5년간. 자필로 이해했다고 서면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고 복사해가지고 몇 년? 5년. 아유, 그러니까 이게 왜 작년에 만들었을까, 이 조문이. 이게 조합이라는 거 있을 때 이런 걸 미리 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도 사고 나니까 국회에서 부랴부랴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늦었지만 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수록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브로커들이 덤빌 일이 없는 거예요. 그만 일대 땅 사가 지주자가 하고 막 엄청난 짓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혀 관계없고 그 오른쪽 하단에 조합가입 철회, 가입비 반환이 한 거 있나요? 모집 주체는 가입 신청한 자가 주택조 가입을 신청할 때 납부해는 일체 금전을 가입비 등 내야 될 거 아니야. 직접 이제는 뭐 1인당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내야 된다 할 때 옛날에는 모집 주체가 통장 가지고 있었는데 주변의 은행에다 다 예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돈 해먹고 도망가를 막으려고.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가입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 예치한 날부터 며칠 내에 30일 내에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쭉 이제 돈 돌려주는 거예요. 돈 돌려주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 7번. 가입의 주택조합 해산 사업 종결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개 묶어 놓으세요. 그 1번, 2번 묶었죠? 2번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2번부터. 자, 주택조합 발기인은 모집한다고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몇 년? 2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으면 조합은 모집한다고 신고했잖아요. 수리했지. 그때부터 몇 년 가도록 조합 설립 인가 못 받으면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았다는 얘기는 80% 사용권 확보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총회 의결을 거쳐서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번으로 올라가면 1번은 문장에 조합 설립 인가를 또 받았잖아요. 자, 조합은 모집한다고 신고했잖아요. 그리고 몇 년 내,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으면 종결.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또 받았다 쳐요. 그죠? 인가 받았으면 또 3년 된 날까지 집을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 신고가 수리되고 몇 년,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만을 종결시키라. 는 결정해야 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또 받았다 하더라도 3년 된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았다. 아파트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해산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조합은 신고가 수리되고 조합 설립 인가 못 받으면 2년.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사업계획 승인 못 받으면 3년. 사업계획 승인 3년. 발음 비슷하네. 사업계획 승인 3년. 그죠? 조합 설립 인가 2년. 어차피 숫자 바꿀 거니까. 빈칸 딱 체크해서 해놓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조합은. 나머지 지금 뭐 시험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보냐. 이제 또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주택조합. 기출문제. 28회 틀린 것은 지역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는 80%, 15% 소유권 맞죠? 자, 비용 돈 돌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 세대에서 50% 이상 최소 20명. 우선 공급할 수 있고, 그럼 이런 거 쉬운 거고. 29회. 이게 28회, 그죠? 그리고 29회. 이게 29회 시험. 이건 또 두 개만 소개했구나. 자, 옳은 것은, 자, 한 번은 틀린 것. 바로 낼 때는 옳은 것. 각도를 싹 반대로 내는 것.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가 있는 이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합을 탈퇴할 수 없나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옳은 거니까 막 억지로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총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낸 돈 못 받아요? 제명이든 탈퇴든 돈 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총회를 소집할 때는 이거 간단하게 조합원의 10% 이상만 출석하면 되거든. 10% 워낙 넓으니까. 그런데 요거처럼 조합이 임원을 선임하고 해산하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20% 이상 직접 출석해야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조합원을 모집을 할 때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모집하라고 했잖아요. 50% 지주 작업해가지고, 그죠? 공개 모집으로. 그래서 공개 모집한 이후에 자격 상실로 결혼을 충원할 때는 또 신고합니까? 신고 안 하고 선착순을 할 수 있다. 얘는 말도 안 되는 게 보세요. 조합의 임원이 실형 선고받아서 당연 퇴직을 하면 그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면 말이 돼요? 임기 3년에 2년 지났는데 여기 결격사유에 해당했어. 그러면 2년 동안 한 게 다 효력이 없어져요? 그 사회적인 안정성 깨지지. 지난 것은 과거는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 말도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주택상환 사채. 참을 한 잔 묻고 마지막 시간 갑니다.